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내 노후 신도시로 분류되는 화명 금곡지구와 해운대 그린시티를 대상으로 도시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용적률 상향과 통합 재건축 등의 촉진 방안을 통해 30년 전에 설계된 도시의 공간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조성된 해운대 그린시티. 해운대 신시가지로 더 익숙한 이곳은 도시 노후화로 인해 아파트 리모델링 분위기가 일기도 했지만 공사비 상승과 반대 여론 등에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선 북구의 화명 금곡지구도 이제는 신도시라고 불리기에는 어색한 나이가 됐습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두 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가 세운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통합 재건축을 토대로 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시는 현재 235%인 금곡 화명지구의 용적률을 350%로, 250%인 해운대 그린시티의 용적률을 36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세 개 아파트 단지를 통합 재건축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 통합 재건축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우선적으로 각 지구 내의 선도 지구를 선정해 정비 계획의 마중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우리 시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 중 다대와 만덕, 모라, 계금, 단감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2단계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노후도시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최근 화재로 잇따라 참변을 당한 어린 자매들은 주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8살과 6살 난자매는 국민안전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부산 진구 아파트 화재로 참변을 당한 10살과 7살 자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을 겪은 시민에게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지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지만 이번 참사처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게 맹점입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와 태풍 흰남노,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돼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자체 등에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 소위에 개정안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변호사입니다. 15세 미만자, 심심상실자, 심심박약자,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 당연 규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희약으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 이게 보험법은 개정이 될 수 있거든요.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원인 가운데 정기적 요인이 30%에 달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만 3천여 건 가운데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비율이 29.6%로 부주의 다음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4,457건 가운데 31%에 달하는 1,400건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7, 8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시정 3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오늘 시의회에서 잇따라 열려
여야 시의원들의 정반대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은 오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박형준 시장이 글로벌 허브 도시 기반을 닦았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반선호 의원은 오후에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 체감 없는 전시 행정이라며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시정평가 프레임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이준순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 부산 공약 이행과 균형성장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재배치와 행정통합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는 글을 올리며 민생복지 정책을 조롱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분노한 부산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공식 사과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고통과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당리 당량만 추구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부산을 대표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책임 있는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원회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 전역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32.3도, 습도는 62%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